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한강의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던 박 형사의 한마디는 김민준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이 명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고요한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이 숨어있음을 알리는 섬뜩한 경고와도 같았다. 119 구급대와 과학수사팀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말없이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이곳은 은퇴한 노인의 평화로운 산책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연쇄살인의 첫 번째 현장이자 잊고 있던 과거를 향해 열린 불길한 문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형사는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붙잡은 채 입을 열었다. 대체 어떤 놈이기에 이렇게 흔적 하나 없이 선배님,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형사의 흥분과 함께 미지의 상대에 대한 미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김민준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흔적이 없는 게 아니야? 너무 완벽한 흔적을 남겼지? 연금술사의 작업실 그게 범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일한 단서이자 가장 오만한 경고야?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록보관실은 언제나처럼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 냄새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형광등은 낮은 소음을 내며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박 형사의 손이 낡은 기록 보관실의 공기를 가르며 먼지 쌓인 미제 사건 서류철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답답함이 서려 있었다. 선배님, 분명히 이 근처에 뒀는데 몇 년 전 사건이라 데이터베이스에도 제대로 남아있질 않네요. 당시엔 단순 고독사로 종결돼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은 말없이 박 형사의 어깨너머로 서류 더미를 응시했다. 그는 은퇴했지만 이런 공간의 공기는 여전히 익숙했다. 수많은 억울한 죽음과 풀리지 않은 원한들이 이 낡은 종이들 속에서 희미한 먼지가 되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당시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그 사건 보고를 스치듯 들었던 기억이 났다. 젊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발견되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음, 타살 혐의 없음.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지만 아무도 그 의심을 파고들지 않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박 형사가 마침내 누렇게 바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변사 사건 기록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류를 펼치자 한강에서 발견된 명함과 똑같은 필체로 쓰인 연금술사의 작업실 명함이 비닐 증거물 봉투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민준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수사보고서의 한 줄, 그는 강남의 한 주소지에 밑줄을 그었다.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오래된 건물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구역이었다. 그날 오후, 김민준과 박 형사는 화려한 강남의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명품 매장의 눈부신 조명과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닿지 않는 곳, 낡고 낮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보고서에 적힌 주소지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간판도 없이 쇼윈도 가득 낡은 책들을 쌓아둔 작은 고서점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품고 있는 듯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감추고 있는 듯한 묘한 분위기의 장소였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책 냄새와 함께 서늘한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안에는 주인조차 보이지 않는 묵직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박 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사이 김민준의 시선은 가장 안쪽 벽을 가득 메운 거대한 책장에 멎어 있었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유독 한 줄의 책들만이 손때 하나 묻지 않은 채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특정 철학 서적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러자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책장이 옆으로 스르르 밀려나며 어두운 통로를 드러냈다. 통로의 끝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책의 잉크 냄새가 아닌 나른한 재즈 선율과 위스키의 깊은 향이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바깥의 낡은 고서점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 낮은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은 사람들이 조용히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연금술사의 작업실이라 불리는 비밀 스피크이지 바였다. 도시에 선택받은 소수만이 아는 현실의 시름을 잠시 잊게 해주는 비밀스러운 안식처. 두 사람은 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이어 말끔한 셔츠 차림의 바텐더가 다가왔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 서늘했지만 동시에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 앞에 코스터를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이려 하자 김인준이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이곳은 법과 신분이 통하는 세계가 아니었다. 김민준은 그저 조용히 한강에서 죽은 남자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혹시 이정훈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순간 바텐더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손에 들린 칵테일 쉐이커가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그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지만 김인준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바텐더는 시선을 멀리 둔 채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정훈 결국 그 사람도 그날의 비극을 잊지 못했군요. 비극이라는 단어가 김민준의 귓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한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그의 기억의 창고를 강제로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눈앞의 제즈바 풍경이 순식간에 아득해지며 그의 머릿속에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몇 해 전 추석 축제의 밤이었다. 한강 둔치는 수많은 인파와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축제 북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웠던 그날 밤, 하지만 그 평화는 한순간에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었다. 축제를 위해 설치되었던 거대한 무대 구조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흙먼지와 비명이 뒤섞였다. 그 끔찍한 사고로 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김민준은 당시 그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그는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먼지와 피냄새가 진동하던 그날 밤의 공기를. 그리고 그 지옥 같던 현장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던 몇몇 얼굴들을. 김민준의 흐릿했던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잊고 싶던 비극의 현장에는 지금 싸늘하게 식어버린 두 명의 피해자와 바로 눈앞에 이 무표정한 바텐더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 사고의 생존자였던 것이다. 김민준이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텐더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 살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과거의 비극에서 시작된 지독하고 서늘한 복수극이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바텐더일까? 아니면 그날의 비극 속에 숨어있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생존자일까? 김민준의 날카로운 시선을 마주한 바텐더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도 동정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기묘한 미소였다. 그는 마치 김민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실이라는 건 가끔 모르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손님. 그 말과 함께 사건은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범인의 얼굴은 짙은 안개 너머로 흐릿해졌고 이제 진실의 조각들은 과거의 원한과 현재의 복수 사이에서 위태롭게 흩어져 있었다. 모든 용의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이 기묘한 비극 속에서 다음 차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